네, 우리 박흥식 참고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아,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감사장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농촌의 현장에서 특히 농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이어서 오늘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나와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대비해서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약 쌀값 80kg 전곡 18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농민들이 우리가 클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말로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데요. 네. 며칠 전에 현장에서 농민이 한겨레 기자와 취재한다고 해서 와서 몇몇 농민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있는 논뱀에 다른 어르신이 70대 넘은 어르신이 와서 지난해 3,300평 1헥타 이후에 3,300평 농사지어서 1,655만 원을 자기가 손에 쥐었었답니다. 네. 올해는 30만 원. 그래서 참 암담하다고 6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수확이 줄었는데 뭐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네. 이 정도 지금 현재 나라값 상황이 적나라하게 보내주는 거고 정부가 90만 톤 얘기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네. 현장에서는 나라값이 전혀 움직이지 없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45만 톤 시장 경제를 발표했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 지금 주셨는데 예. 뭐 지금 현지 가격은 변동이 없다,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90만 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45만 톤 공공비축량하고 네, 추가로 네. 45만 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네. 일정 정도. 그러나 한 10만 톤 정도가 더 했다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네. 자, 45만 톤 추가 격리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쌀값이 좀 올라간다고 또 그 방출해버리면 또 나라값이 쌀값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예식 가격이 지난 변동력 지불금이 21만 4천 원이 목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목표 가격을 최소한 올해는 임시적으로라도 이 정도까지는 내부적으로라도 이 정도까지는 유지하도록 정부미를 반출 않겠다 해야 뭐 농협에서 노락을 매입하든 일반 업자가 매입을 하든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90만 톤 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부분을 전 듣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시장 경제를 결정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쌀값, 제가 볼 때는 40kg 조곡 기준으로 한 6만 원, 80kg 전곡 18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보니까 시장 격리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40kg 1포대당 6만 원 예산 책정을 했고, 또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2017년 사례하면 그때도 공격적으로 시장 격리에서 2만 원 수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쌀값 정상화 수준, 제가 볼 때는 40kg 1포대당 한 6만 원, 80kg 전곡 한 18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이 정도 가지고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정부가 농민은 국민으로 안 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은 기타 국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정책을 봐서라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값이 5만 2천 원입니다. 지금 5만 2천 원이면 현재 신고기 신동진 벼가 5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나락값이 결정되지 쌀값이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나락을 비워서 나가는 가격이 농민들이 받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업자들이 그리고 도정업자들이 매입한 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나가는 것은 쌀값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나락값이 지금 받는 가격인데 현재 90만 톤 얘기했다고 하지만 나락값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예시가 없습니다. 얼마에 하겠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가격이 농민도 사람입니다. 사람같이 살려면
최소한 24만 원 정도는 이게 5년 전 우리가 요구한 얘기입니다. 80kg 한 가마에 24만 원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농민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정말 안담합니다. 솔직히. 그 18만 원 수준은 뭐 전혀 기대에 부응할 수 없고 최소한 24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안 말씀이시죠? 되는 거죠. 네. 농민도 사람인데 어떻게 18만 원 얘기합니까? 다음 또 한 말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에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뭐 심지어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참고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도 오늘사 어느 기자님한테 들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면 아마 쌀이 심각성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태국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 거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팩트를 알고 얘기하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이 양곡관리법은 분명히 저는 국회에서 제가 오직 폭포가면 지난 3년 전에 국회에서 입법할 때 효율력을 봤어요. 국회 효율력을. 그러면 그때 당시 21만 4천원 목표 가격에 준해서 쌀값을 유지하면서 양곡관리법을 유지할 거냐. 분명히 그런다고 했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쌀값이 이렇게 떠들어 정부의 역할을 안는 것은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양곡관리법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식 가격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황은 뭡니까? 한 달 동안에 쌀값이 1% 떨어지면 무조건 공매를 하겠다. 전 국민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쌀값 떨어진다고 해서 공매를 방출해버리면 90만 톤을 매입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는 양곡관리법 정말 개정해서 농민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요사이 우리 농촌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뭐 잘 아실 텐데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의 실상 또 참고인이 생각하는 그런 인력난을 극복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외국인 인력 문제는 뭐 고용 허가제나 또 계절 근로제 또 공공형 계절 근로제 이런 게 도입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이제 외국 인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 내부적으로 우리 국내 인력 뭐 우리 농업의 경우에는 계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인력 문제까지 얘기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공공계절 근로라고 공무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한층 발전되고 또한 우리 그 제주 의원 갑자기 유성건 의원님이 또 계절근로 관련해서 입법 발의도 한 것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만 저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경제 성장이 되면 우리나라 오라고도 안 옵니다. 저는 10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사안은. 그러면 이후에는 국내에서 해결된다면 지금부터 국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노동자들도 많고 또한 생계형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책을 잃었던 사람들을 나는 지자체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현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의 방안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재 씨에 이런 요구했어요. 김재 씨가 인력에 대한 웹을 하나 깔아라.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최소한 오전 근무만이라도 최소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4시간만 일을 해도 실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어떤 힐링도 되고 건강에 대한 힐링도 되고 돈도 벌고 일자리 문제 해결도 되고 이게 국민들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서 현장하고 연결시킨다면 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이런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이 그리고 자기 문제로 공무원들이 생각한다면 저는 인력 문제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놔둔다면 제가 봤을 때 10년 후에는 우리 농민들 편합니다. 농사 질 사람 없어요. 대농가들만 중심으로 나고 나머지는 저는 공무원들이 아마 현장에 나와서 농사 지어야 국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텃밭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현장에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고령화되면서 텃밭 농사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깨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농민들이 자기들이 지은 것을 아들, 딸한테 주고 있는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농산물은 어마어마하게 전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사가 고령화가 깨진다면 앞으로 식량 수급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현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는 정말 서로 밭대고 나는 지금 대책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박흥식 참고인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찬, 박민규, 박상규, 황성만 증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이원택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